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밤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단순히 주가가 빠지는 것을 넘어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걸 지켜보는 심정 저도 잘 압니다. 한때 10만 전자는 시간 문제라고들 했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삼전은 적금이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주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5만 전자를 방어하는 것조차 버거운 상황입니다. 주변에선 물타기 기회라고 하지만 끝없이 파란색으로 물든 계좌를 보면 그 확신마저 흔들리실 겁니다. 이제는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냉정한 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내부 시그널입니다. 과거 위기 때마다 앞장섰던 삼성전자 임원들조차 정작 본인들의 자사주 매입에는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자들조차 확신이 없는 걸까요? HBM 주도권을 놓친 기술적 패착부터 서학개미들이 미국 ETF로 탈출하는 진짜 이유까지 오늘 도대체 삼성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피 같은 내 퇴직금 1억 3년째 마이너스입니다. 제 유튜브 댓글창에 매일같이 올라오는 뼈아픈 사연들입니다. 무조건 우상향할 거라는 믿음으로 버틴 3년, 그 결과가 지금 이 계좌입니까? 삼성 위기설, 반도체 겨울. 언론은 매일같이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쏟아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조회수를 빨아먹기 위한 단순한 호들갑일까요? 아니요, 냉정하게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이건 단순한 공포조장이 아니었습니다. 차트와 수급이 말해주는 진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냉혹합니다. 오늘의 주제, 국민주 삼성전자의 배신, 그리고 개미들의 눈물. 왜 우리가 지금 삼전이라는 종교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팩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외국인들은 이미 역대급 속도로 물량을 던지고 한국 시장을 떠나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이 버린 카드를 우리 개미들만 물타기로 받아내고 있는 형국이죠. 감정에 호소할 때가 아닙니다. 냉정하게 팩트를 보시죠. SK하이닉스와 TSMC의 동맹이 공고해지는 동안 삼성전자의 HBM은 시장에서 고립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왕국 삼성이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이 굴욕적인 상황,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아픈 진실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 바닥이라며 소위 물타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주식시장에서 바닥 밑에 지하실 있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가 바닥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는 지하실의 입구일까요? 오늘 저는 언론이 말하지 않는 세 가지 치명적인 위기를 공개합니다. 첫째, 좁혀지지 않는 HBM 기술 격차. 둘째, 역사적 수준인 외국인 자금의 탈출. 셋째, 국장에 묶여 날려버린 뼈아픈 기회비용입니다. 무지성 홀딩은 전략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이제는 감상을 버리고 대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마이너스 계좌를 구조할 구체적인 액션 플랜과 삼성전자의 대안이 될 미국 ETF 포트폴리오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본의 흐름을 냉정하게 읽어드리는 세계 경제 지도입니다. 삼전 개미들을 위한 생존 전략,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감정 걷어내고 냉정하게 현실부터 봅시다. 삼성전자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안전한 저축이 아닙니다. 1단계 국민주의 배신입니다. 지난 3년의 차트를 보시죠. 코스피가 지겨운 박스피에 갇혀 있을 때 삼성전자는 그보다 더 무겁고 둔탁했습니다. 시장의 반등 기회조차 제대로 타지 못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많은 개미 투자자분들이 쌀 때 사모으자며 습관적인 물타기를 반복했습니다. 삼성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 믿음 하나로요. 하지만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서의 물타기는 전략이 아니라 독약입니다. 이제 그 물타기에 잠겨 익사 직전인 계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초격차의 삼성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 2단계인 HBM, 잃어버린 기술 리더십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 삼전의 위기를 감정적으로 보지 말고 숫자로 봅시다. 결국 반도체의 핵심은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로 넘어왔습니다. 단순히 용량만 큰 게 아니라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가 수천 개에 달하는 AI 시대의 혈관이자 심장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칩이 천문학적인 가격에 팔리는 이유요? 그 옆에 붙어있는 이 HBM이 없으면 연산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이 갑 중의 갑, 필수 불가결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슈퍼홀의 자리를 누가 꿰찼습니까? 삼성전자가 아니라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와 사실상 혈맹을 맺으며 시장 점유율을 독식했고 삼전은 그저 들러리가 됐습니다. 삼성은 어떻습니까? 초격차를 외치던 1등 삼성전자가 지금은 엔비디아 문 밖에서 퀄 테스트 합격 소식만 목 빠지게 기다리는 처량한 신세입니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순히 운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SK의 MR, MUF 같은 혁신적인 패키징 공정을 과소평가하고 기존 방식에 안주했던 기술적 오만이 낳은 참사입니다. 이 기술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한 삼전의 반등은 요원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 삼성은 창고에 구형 레거시 재고만 쌓여가고 정작 시장이 열광하는 HBM은 제때 내놓지 못하는 수급 미스매치의 내매 빠졌습니다. 팔 수 있는 건 안 팔리고 사겠다는 건 못 만드는 진퇴양난이죠. 파운드리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TSMC를 잡겠다던 호기로운 선언이 무색하게 시장 점유율 격차는 좁혀지기는커녕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위탁 생산 시장에서 삼성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형국입니다. 과거 삼성을 상징하던 단어 초격차 기억하십니까? 이제 그 자존심에 회복하기 힘든 금이 가고 있습니다. 기술 리더십이 흔들리니 내부에서도 위기감이 팽배할 수밖에 없죠. 결국 핵심은 수율입니다. 수율 잡기가 늦어지면서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한 번 무너진 신뢰는 물타기로 해결될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운이 없어서 생긴 실수가 아닙니다. 시장의 패러다임이 AI로 넘어가는 시점을 놓친 명백한 경영상의 전략적 판단 미스입니다. 아직도 삼전은 언젠가 오른다는 막연한 믿음에 베팅하고 계십니까? 과거 경영 효율화를 명분으로 HBM 개발팀을 축소하고 투자를 줄였던 그 오만한 결정이 지금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삼성의 목을 겨누고 있습니다. 미래를 읽지 못한 실책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합니다. 시장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경쟁사인 SK 하이닉스가 HBM 주도권을 잡고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축제를 벌일 때 우리 개미들의 삼성전자는 지하실 밑에 바닥이 있는지 확인하며 신저가를 걱정해야 했으니까요. 지금은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데이터 센터에 수조 원을 퍼붓는 골드러시 시대입니다. 하지만 삼성이 들고 있는 곡괭이는 규격 미달 판정을 받으며 이 역대급 잔치에서 소외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개미들은 삼전은 언젠가 오른다는 의리로 버티지만 시장엔 의리 같은 거 없습니다. 압도적인 1등의 지위를 잃고 추격자 신세가 된 2등에게 시장은 절대로 초격차 프리미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제 감정을 빼고 수급을 봐야 합니다. 소위 스마트머니라 불리는 외국인들은 지금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그들의 거침없는 매도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3개월간 외국인 순매도 규모를 보십시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엑소더스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삼성전자의 미래를 차갑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돈은 감정이 없습니다. 수익을 따라 흐를 뿐이죠.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뒤로하고 외국인 자금은 현재 가장 확실한 성장이 보장된 미국 시장으로 무섭게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부터 골드만삭스까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무더기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똑똑히 보여주는 사례죠. 과거 모건 스탠리가 내놓았던 Winter is Coming 리포트 기억하십니까? 당시엔 비웃음을 샀을지 몰라도 지금 삼성이 처한 현실을 보면은 그들의 경고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고점을 찍고 하강 국면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HBM 시장에서 주도권을 놓친 삼성이 이 하락장을 버텨낼 체력이 있는지 시장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환율까지 400원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외국인이 국장에 남을 이유가 있을까요?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환차손을 얻어맞는 구조입니다. 한국 주식을 들고 있을 매력이 바닥을 치고 있다라는 소리죠. 이제 그들에게 삼성전자는 더 이상 반드시 담아야 할 포트폴리오 1순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수익률을 갉아먹는 처치 곤란한 짐으로 전락했습니다. 과감하게 쓰레기통으로 던져버리는 엑소더스가 시작된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범용 메모리 시장에서는 중국의 추격이 매섭습니다. CXMT 같은 업체들이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물량을 쏟아내고 있죠. 기술 격차는 좁혀지고 가격 경쟁력은 밀리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위로는 하이닉스의 HBM 주도권을 내주고 아래로는 중국의 가성비 공세에 치이는 완벽한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프리미엄도 가성비도 챙기지 못하는 어중간한 위치가 지금 삼성전자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무서운 점은 삼전이 흔들리면 코스피 전체가 침몰한다는 겁니다. 시총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 지수 자체가 망가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장보다 미장 ETF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결정적인 구조적 한계입니다. 자,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삼전의 하락이 단기적인 순환적 위기일까요? 아니면 기초 체력 자체가 무너지는 구조적 위기일까요? 이 판단 하나에 여러분의 남은 투자금이 달려 있습니다. 2018년 미중 무역 전쟁 때도 2022년 고금리 쇼크 때도 반도체 사이클은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삼전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믿음, 여기서 나온 거죠. 하지만 이번에도 그 학습 효과가 통할 거라고 보십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이번엔 판이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히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시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AI라는 거대한 헤일에 휩쓸려 통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메모리 시장은 치킨 게임이었습니다. 누가 더 싸게 더 많이 찍어내느냐는 원가 경쟁력의 싸움이었죠. 삼성전자가 전 세계를 제패했던 주특기였습니다. 하지만 HBM의 시대는 다릅니다. 이제는 범용성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입니다. 고객사의 요구에 맞춘 고성능 칩을 누가 더 완벽하게 공급하느냐의 기술력 싸움이죠. 이 지점에서 삼성의 1등 공식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삼성이 이 바뀐 게임의 법칙에 너무 늦게 반응했습니다. 범용 D램에서 쌓아온 성공의 방정식이 HBM이라는 맞춤형 AI 시장에선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거대 관료 조직이 된 삼성이 민첩함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직시해야 할 팩트는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서 떨어지는 사이클의 문제가 아니에요. 삼성전자의 근본적인 설계 역량과 공정 효율성, 즉 구조적 경쟁력의 균열이 같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것이 정말 구조적 위기라면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는 전고점 회복이나 구조대는 영영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삼전은 언젠가 오른다는 믿음이 가장 위험한 독약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때 반도체의 제왕이었던 인텔을 보십시오. 인텔 인사이드의 영광에 취해 혁신을 멈췄을 때 시장은 그들을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벼랑 끝일지도 모릅니다. 섬뜩하지 않습니까?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1등에 5만에 빠져 하락을 시작했던 인텔의 초기 하락기와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뼈아픈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제 5단계, 바로 기회비용의 함정입니다. 여러분이 언젠간 오르겠지, 삼성인데 망하겠어? 라며 막연한 믿음으로 버틴 그 아까운 시간들 말입니다. 소중한 자산이 묶인 채 흘러간 그 세월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의 돈은 단순히 멈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실상 불타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무서운 보이지 않는 손실 때문입니다. 이 차트를 보십시오. 숨이 막히지 않으십니까? 왼쪽은 여러분의 국장 신념이 담긴 삼성전자, 오른쪽은 서학개미들이 올라탄 SP500입니다. 최근 5년간 삼성전자가 6만 전자, 8만 전자를 오가며 제자리 걸음을 반복할 때 미국 SP500은 2배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삼전의 존버는 투자가 아니라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입니다. 나스닥백은 더 처참합니다. 5년 수익률이 3배가 넘어요. 삼전에 묶여있던 시간 동안 전 세계의 부는 AI와 빅테크로 다 쏠렸다는 뜻입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죠. 5년 전 1억을 삼성전자에 넣었다면 지금 약 9천만 원 수준이지만 SP500 ETF에 묻어뒀다면 1억 8천만 원이 돼 있을 겁니다. 격차는 무려 2배입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존버를 한 게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고급 외제차 한 대 값을 허공에 날려버린 겁니다. 그게 바로 무서운 기회비용의 실체죠. 여기에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까지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원금 회복만 기다리는 사이 화폐 가치는 떨어졌고 삼성전자 장기 보유는 사실상 마이너스 투자였던 셈입니다.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국뽕 섞인 애국 투자가 여러분의 노후를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주식시장은 전쟁터지 자선단체가 아니거든요. 자본주의 시장에서 애국심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미국 시장은 지난 수십 년간 압도적인 수익률로 그 가치를 증명해냈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전 세계의 부와 혁신이 모이는 곳으로 전 세계의 자금이 쏠리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자본의 생리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대안은 무엇인가? 지금이라도 삼전에서 발을 빼는 게 늦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지금 손절 버튼을 누르면 그동안의 마이너스 수익률이 확정 손실로 변한다는 공포, 서학겜이라면 누구나 느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절벽을 향해 달리는 지친 말에서 내리지 않는 건 용기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더 확실하고 빠른 말로 갈아타야만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국장의 한계를 인정했다면 냉정하게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삼전의 빈자리를 채울 가장 확실한 카드, 바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ETF인 SOXX를 보시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AMD. 여러분이 삼전에서 보고 싶었던 그 혁신의 주인공들이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조금 더 공격적인 서학겜이라면 SMH가 정답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 비중을 극대화해서 AI 랠리의 정수를 그대로 내 계좌에 꽂아 넣는 전략이죠. 언제까지 삼전 한 종목에 입만 바라보며 물타기 고통을 견디실 겁니까? 전 세계 1등 기업 30개에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감정에 호소하는 애국 투자보다 훨씬 냉철하고 안전합니다. 반도체파는 결국 승자 독식입니다. 2등, 3등은 도태되는 비정한 시장이죠. 살아남을 1등들이 모인 바스켓을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복구할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소위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은 3배 레버리지인 SOXL에 열광하시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락장에서는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속도도 3배입니다. 변동성을 견딜 체력이 없다면 독이 든 성배일 뿐입니다. 환전이 번거롭고 밤잠 설치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국내 상장 ETF라는 훌륭한 대안이 있습니다. TIG2R,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같은 종목들이죠. 삼전 한 종목에 목매는 것보다 훨씬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특히 ISA나 IRP 같은 연금 계좌를 활용해 보세요. 배당금에 대한 과세 이연 효과와 세액 공제까지 챙기면 앉은 자리에서 수익률 몇 %를 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국장에 대한 의리보다 실리를 챙길 때입니다. 교체 매매 시뮬레이션을 돌려볼까요? 삼성전자가 무거운 몸집으로 10% 겨우 반등할 때 글로벌 반도체 지수들은 20%, 30%씩 치고 나갈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승자 독식 구조니까요. 이제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삼전에 물려 계실 겁니까? 아니면 자본의 흐름이 모이는 미국으로 올라타실 겁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그럼 본인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결론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감정을 빼고 오직 숫자와 확률에만 집중해서 본인의 위치를 확인하십시오. 첫 번째, 단기 반등을 노리고 들어온 트레이더 유형입니다. 삼전은 현재 매물대가 두껍습니다.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이 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며 탈출 기회를 잡는 것이 기회비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두 번째, 삼전은 적금이라며 3년 이상 묵혀둘 장기 투자자분들입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죠. 삼전에 묶인 시간은 기회 상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미국 지수 ETF로 물량 옮기기를 시작하십시오. 한 번에 옮기기 겁난다면 매달 분할해서 교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 배당이 목적인 분들입니다. 삼전 우선주도 나쁘진 않지만 배당 성장성까지 고려한다면 미국의 SCHD 같은 대안이 훨씬 매력적입니다. ISA 계좌에서 국내에 상장된 미국 배당 ETF를 담는 것이 절세 측면에서도 압승입니다. 10년 뒤를 상상해 보십시오. 내 소중한 자산이 국내 시장의 한계에 갇힌 기업에 있을 때와 전 세계의 부를 독점하는 미국 1등 기업들에 있을 때의 차이를 말입니다. 투자는 의리가 아니라 수익률입니다. 이제는 감성적인 국장 대신 이성적인 미장으로 나아갈 때입니다.
자, 냉정하게 묻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이름표가 주는 막연한 위안입니까? 아니면은 미국 지수가 주는 확실한 수익률입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더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지만 지금 이 순간 최고의 투자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투자는 애국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버리고 오직 데이터와 이성으로만 판단하십시오. 거품을 걷어내고 시장의 뼈아픈 진실을 전해드리는 저의 분석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전략을 놓치지 마십시오. 현재 여러분의 삼성전자 평단가는 얼마입니까? 무조건적인 물타기 중이신지 아니면 탈출 시나리오를 고민 중이신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1 환율 1,400원 시대에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이성적인 투자로 성투하십시오. 삼성전자에 대한 감정은 잠시 내려놓으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는 삼전에 대한 의리가 아니라 차가운 수익률이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디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당신의 투자 나침반 세계경제지도였습니다.